1945년 8월 15일 광복, 잃었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헌신과 노력 잊지 않겠습니다. 광복 70주년 특집으로 꾸며지는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네, 한 주간 다들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훈훈하게 시작을 해야죠. 네. 요즘에 가장 주목받는 영화가 암살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네. 2주 만에 700만을 돌파하더니 뭐 연일 기록을 계속 깨고 있는데요. 네. 단연 2015년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는 가장 많은 관객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는데 보려고 한 3시간 전에 예매를 하려고 했더니 뭐 2좌석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봤어요. 저희는 봤잖아요. 당연히 봤죠. 네. 하와이 어땠어요? 피스톨씨. 그러니까는 본 분들마다 네. 하정우 씨 멋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성분들. 쌍권집 부부. 진짜 멋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개봉하자마자 봤을 텐데 그러니까. 아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영화를 아직 못 보고 있어요. VOD로 나가면 꼭 보세요. 네, 꼭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요,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허구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배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영화다 보니까 그 화려한 액션 자체도 영화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가 당시 이제 일제 치하에 있었던 시기인데 경성시내 한복판에서 총싸움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일본 그 순경들 몇십 대 같이 싸웠던 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영화는 영화일 뿐 이렇게 봐야겠지만 이게 또 마냥 다 허구라고 보기도 뭐한 게요.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특정 인물을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인공을 내세운 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인물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바로 김상욱 의사입니다. 김상욱 의사. 네. 사실 전 영화 본 사람으로서 그 김구 선생님이나 김원봉 선생님은 잘 알려진 분들이지만 네. 김상욱 의사는 사실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맞아요. 네, 그죠. 이 김상욱 의사는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김구 선생과 또 이 김원봉 휘하에서 이 친일파와 조선 총독 암살 등을 계획했던 인물인데요. 네,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을 하고, 네, 그 당시에 종로 경찰서면은 우리 독립운동가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을 당했던 곳이죠. 네, 그곳에 폭탄을 투척을 하고 또 일본 검경 수백 명과 밤새 총격전을 벌이다가 순국한 분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일본 검경들하고 싸웠던 거네요. 그렇죠. 이 그때 당시 그 정황을 보도했던 기사들을 보면요, 네. 굉장히 놀라운 게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액션들을 다 하셨어요. 지붕을 뛰어 넘나들고 실제로? 네, 실제로. 그리고 격투를 벌이고 권총만으로 일본 검경 수백 명을 상대로 총격전을 벌였다고 해요. 네, 그리고 4시간에 가까운 총격전을 벌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 총지휘관을 죽였고 또 10명이 넘는 검경을 이제 죽였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권총 하나만으로 4시간 동안이다. 상상도 안 수백 명을 대상으로 총격전을 그러니까요. 벌였다니.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그러니까요. 사건들이. 네, 그렇죠. 일본군이 이제 쏜 총알을 수발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정말 버텼던 분인데요. 이 정말 탄환이 떨어지자 마지막 남은 총알을 자신의 가슴에다가 겨누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순국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숙연해지는 게 일본군의 총에 의해서 죽지는 않겠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한 발 남은 총알로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순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얘기 듣다 보니까 암살에서 왜 그 얘기가 나와요. 하정우가 하와이 피스톨이 그 안윤옥한테 이렇게 하면 독립이 되느냐. 저 그거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독립이 되냐라고 했더니 그 전지현 씨가 거기서 하는 대사가 이거예요. 모르지. 하지만 계속 알려줘야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 그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김순욱 의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누구는 의사, 누구는 열사, 뭐 지사 이렇게 칭하는데 그 차이점 혹시 아세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맞아. 그냥 나라를 위해 투쟁한 분 뭔가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냥 선생이라고 보통 네. 통칭을 해서 부르게 되는 것 모를 같아요. 때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의사가 누가 있죠? 의사라고 칭해지는 사람들? 안중근 안중근 의사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무력으로
정적으로 투쟁을 하다가 의롭게 순국하신 분들을 의사라고 부르는 거고 네. 열사 같은 경우에는 맨몸으로 저항을 하다가 순국하신 분들, 우리 유관순 누나. 네. 유관순 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사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뭐 싸우기도 하고 교육적인 사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광복과 어떤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 하지만 순국하지 않았어도 지사라는 그런 호칭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독립운동에 참가를 했다면 네. 의사와 열사 중에서 좀 어떤 타입일 것 같아요? 무력을 통해서 하는 아니면은 그냥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단 기본 전제는 다 한다는 거죠. 정말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 이거 질문 자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 생각해보면 네. 어땠을까요? 정말 암담했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무섭기도 하고. 네. 이게 1910년에 말도 안 되는 조약이 맺어지면서 무려 35년간, 그러니까 1945년까지 암흑과 같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거잖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갑갑하고 답답하고 맞아요.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독립운동을 한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암살에 전지현 씨가 맡았던 그 배역처럼 네.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화력도 대단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성 독립운동가 누가 있나요? 유관순 열사. 유관순. 그렇죠. 유관순. 다들 뭐 그 정도는 이제 유관순. 알고 몰라요. 계시잖아요. 그 한국 여성 독립운동 연구소에 따르면 이 활동 기록이 남아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한 1,900여 명 정도가 되거든요. 와, 많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국가로 지정된 유공자가 248명인데 너무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248명 중에서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4분이래요. 아직까지도. 네, 아직까지. 근데 이제 나머지 3분은 약간 좀 많이 이제 편찮으신 것 같고, 네. 이제 한 분 오희옥 지사가 있는데요. 이분의 인터뷰를 제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정말 남성보다도 더 용감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정말 여잔데도 뭐 폭탄을 투척을 하고 또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쓰고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진짜 여성의 몸으로 그렇죠. 네.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동인데 저도 사실 이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을 줄을 몰랐어요. 네. 그런데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몇 분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윤봉길 의사는 다들 잘 아시죠? 그쵸. 네, 윤봉길 의사보다도 무려 12년 전에 폭탄을 투척하신 여성 투사분이 있어요. 와, 여성의 몸으로 폭탄을 던졌다고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34살의 나이에 임신한 몸으로 평남도청에 폭탄을 던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경신 의사십니다. 네. 1920년 8월에 미국 상하의원단 100여 명이 방한을 했을 때 일제 통치기구를 파괴하고 또 일본 관원들을 암살해서 세계의 한국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폭탄을 던졌습니다. 와.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 뒤에 이 다른 동지들과 함께 네. 신일주 철도호텔 그리고 의천 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는데요. 이는 1932년 이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보다도 무려 12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3번이었고 그렇죠. 윤봉길 의사보다도 네. 12년이나 아니 오늘부터 안경신 이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거사 후에 피신해 있다가 결국 8개월 후인 1921년 3월에 이제 투옥이 되셨는데 그때 이제 피덩이인 아이와 함께 감옥 어머. 생활을 하신 거죠. 그때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시고 네, 그렇죠. 이 평남도청 이 폭파 주범으로 평안법원에서 원래는 사형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네. 다행히 임시 정부의 구명 노력 하에 징역 10년형으로 감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이를 가져서 출산을 해본 엄마의 입장으로서 약간은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자신은 힘들지만 이 태어날 아기가 조금 더 행복하고 그런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한 분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한번 알아와 봤거든요. 네. 이화림 투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화린 투사도 좀 네. 이름들이 생소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국가를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인데 이화림 투사는 오빠들이 있는데 모두 다 독립군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빠들의 영향으로 25살 때 상하이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끄는 한인 애국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화림 투사를 쳐봤더니 김구 선생의 이제 비서로서 아주 열심히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사격이랑 무술을 배웠대요. 그래서 실제로도 정말 일본 밀정들을 유인해서 살해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큰 아주 역할을 했고, 또 윤봉길 이사가 홍커 공원에서 거사할 때는 둘이서 부부처럼 이렇게 딱 위장 연기를 미장을 한 했군요. 거죠. 그래서 미리 사전 답사를 하고 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올 정도로 와. 굉장히 큰 공을 들인 사람입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과연 그런 일이 정말 있었는지 싶을 정도로 대단한 것 그리고 같아요. 내가 과연 그 일을 당시에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상상도 안 돼요. 되게 그 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바로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 씨가 연기한 그 안윤옥의 실제 모델과 가장 가깝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맞아요, 그렇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폭탄 테러를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폭탄 테러로는 이걸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조선의용도에 합류를 해갖고 총을 들고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부녀대 부녀 대장으로서 부대장으로서 독립군들을 쫙 이끌고 가서 실제로 일본 군대랑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요. 근데 제가 더 찡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네. 이분의 꿈이요. 뭐 군대 가서 뭐 군인 이런 게 아니라 꿈이 유치원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반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시간이 날 때는 대원들을 다 이끌고 가서 돌미나리를 캐서 김치도 담가 먹을 정도로 그냥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랑 같은 그런 평범한 젊은 여성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이렇게 몸을 다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싸울 정도로. 그 영화 암살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전지현 씨한테 경성에 가면 뭘 가장 하고 싶냐라고 했더니 커피도 마시고 싶고 연애도 하고 연애도 싶다 하고 이런 소박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처럼 평범한 청춘들이 나라의 그 독립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귀한 피와 땀을 흘려서 희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분들의 희생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나 이 광복 70주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네. 광복은 그 문자 그대로 빛을 되찾은 날인데 그 암흑 속에 그 일제 치하에 있다가 빛을 되찾은 날 그때 과연 어땠을까요? 분위기, 기분. 저는 네. 딱 그때 광복하면 오버랩 되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2002년 저희 한일 월드컵 할 때. 그때 정말 당시에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온 세상이 정말 붉은 물결에 태극기를 휘날리며 막 한이와 함성이 가득 찬 그때였잖아요. 그때 어떻게 길거리로 나가셨어요? 예, 나갔죠. 중학교에 중학생이에요. 네. 꼬꼬마 때. 근데 우리 차연희 캐스터가 지금 이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쵸. 저는 이상하 캐스터가 말씀하셨을 때 아니 나라 잃은 슬픔을 느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때를 상상을 할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도 만약에 그때 그 시절이었다면 태극기를 이렇게 양손에 들고 뛰쳐나가서 맞아요. 울면서 부둥켜 안으면서 그러니까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생각이 그때는 뭐 드네요. 옆에 있는 다 친구죠.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옆에 생면부지의 사람들도 마치 진짜 그때 좋아했던 사람 옆에 쓰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니 정말 이 광복이 된 그 날도 그런 네. 게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부둥켜 평범한 안는데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 얼마나 여러 가지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1945년 8월 15일 정오예요. 바로 이 당시 일왕 히로히토가 항복 방송을 할 때 이 전국에 라디오를 들으라는 지시가 내려졌었대요. 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었겠어요. 70년 전인데.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방송을 할 때 그 일반 일본어가 아니라 일본 왕족어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도 솔직히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런 지시가 내려졌을 때 이제
일본이 드디어 항복을 했구나. 그렇게 광복됨을 알고서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기쁘죠. 8월 15일에 모든 국민들이 광복이다, 광복이 됐다라는 걸 알아들은 게 아니라 그쵸. 이틀, 3일, 4일, 나흘 이렇게 그쵸. 지나면서 소문에 타고 굉장히 그 시골 작은 마을에서는 늦게 알았을 네.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사실 기사를 봤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상상을 했잖아요. 환희와 기쁨의 차이는 그랬는데 네, 네, 네. 실제로는요. 그런 모습은 사실 없었고 일부 지역에서만 그냥 뭐 독립을 위한 어떤 뭐 잔치 같은 걸 벌였다고 해요. 사실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해요. 조선총독부의 그 태극기도 광복이 되고 이틀 후에 걸려졌다고 맞아요. 할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광복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니까요. 일이니까 실감 못하고 또 그것도 몰랐을 너무 것 같아요. 슬프다. 그렇죠. 광복이 드디어 됐는데. 요즘 같은 세상엔 인터넷 하나로 정말 바로바로 아는데. 그렇죠. 저희가 날씨 방송하면서 광복을 전할 수도 있었겠죠. 지금의 그래요. 상황이라면. 네. 맞아요. 그 일본 국내청이 올해 8월 1일에 네. 종전연설 육성 원본을 공개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항복 선언 전날 일왕과 고위 인사 관료들이 모였던 왕실 방공호 내부도 처음으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당시에 그날 한중일의 모습은 어땠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해놓은 전시회가 지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장소도요. 일제 강점기 경성부 건물이었던 시민청 갤러리,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청인 거죠. 거기서 1945년 8월 15일 정오부터 16일 정오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24시간을 이 시청각 언어로 재구성해서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달 말 30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세대들도 그 광복의 느낌이나 뭐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밖에도 또 시민청에 뭐 볼거리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는 또 70주년을 기념해서 더 많은 행사가 열린다고 하죠.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여성 독립운동가들. 네. 사실 이분들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조국 광복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성 266인의 이야기를 담은 제목은 돌아온 이름들이라는 특별전이요. 23일까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립니다. 네. 그동안 사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한 어떤 전시나 사업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름이나 양력 외에는 특별히 많은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름들 석자 하나하나가 다 역사인 건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라도 이런 전시가 그나마 생겨서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서대문 형무소 안에 격벽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격벽장. 격벽장. 뭔가 벽을 나누는 그런 단절 느낌? 유추 잘 하셨어요. 많이 컸어. 이게 맞아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렇게 수감자들이 운동을 할 때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끔 운동장에 이렇게 벽을 쳐놨대요. 운동할 때마저도 정말 이건 진짜 기발하면서도 너무 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격벽작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거기 안에다가 이제 시민들의 어떤 독립이나 광복에 관한 이야기를 1인칭 시점으로 다시 각색을 해서 네. 성우분이 녹음을 한 거를 이제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격벽작 하나하나 갈 때마다 그 오디오를 들으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근데 실제로 이 전시 관람을 하러 간 한 초등학생이 이분의 이름은 처음 들어본 이름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벽에 귀를 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잘 들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도 사실 그렇지만 지금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때 뭐 얘기만 얼핏 들었지 사실 뭐 광복에 대해서 전혀 그냥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격벽장 가면 그 당시 그 투옥이 되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싸웠던 분들의 그런 심정과 네. 상황까지 좀 알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시대가 좀 흘러갈수록 옛날은 정말 말 그대로 옛날에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네. 관심을 일부러라도 더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전시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있는데 광화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29일까지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70년의 세월 70가지 이야기 전이 열려요. 이 광복 후의 대한민국의 모습들을 전시해 놨는데 총 3부로 나뉘어지거든요. 기국선과 피난열차 그리고 일터에서 거리에서 인생극장으로 나뉘어서 그 안에는 뭐 구두 닦기통, 뭐 추억을 돋는 그리고 뭐 만국기 장사하는 모습 등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광복 후에 엄청난 속도로 이 발전을 일으켜왔잖아요. 네. 이번 이 전시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어떤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전시회나 특별전 같은 거 이제 못 가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좋죠.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인명사전이 발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책으로도 인명사전으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아이들 교육에도 참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배워야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소개해드렸지만 올해는 그 밖에도 70주년을 기념해서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각지에서 곳곳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올해는 꼭 한번 좀 찾아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나 이제 70주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행복한 게 많은 곳에서 좀 이런 광복의 행사가 많이 들리고 있고 저는 임시 공휴일이 생겨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광복의 기쁨을 또 저희가 이렇게 또 누릴 수 그러니까요. 있도록 네. 또 임시 휴일까지 돼서 자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아니 뭘 또 그렇게 끝날 때마다 준비를 또 해오세요. 아, 주인공은 끝에 나온다고. 아니, 제가 사실 밥값은 해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좋은 얘기 들려주셨으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바로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의 꽃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네. 고등학교 때 한창 배웠던 건데. 그래, 한번 읊어볼까요? 제가 그러면 할 게 없어지시니까. 네. 그 당시의 심정을 좀 잘 이렇게 감상을 하면서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들어볼게요. 네, 음악 주세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빗대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바다 복판 용소숨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네. 가슴속이 막 그쵸. 뜨거워져요. 예전에 학창 시절에 그냥 외우고 봤던 거와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렇죠. 이 독립운동 혐의로 대구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이육사 선생의 죄수 번호가 바로 264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실제 본명은 이원록이라는 이름인데요. 빗방울이 내리지 않을 때 오히려 꽃이 피는 것처럼 해방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던 건데요. 결국 해방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1년 전에 머나먼 땅 베이징 교도소에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문득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 모습을 살아서 봤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심정들을 좀 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수많은 이육사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있고 또 오늘이 있다는 거를 특히 올해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복 70주년 특집으로 꾸며졌던 캐스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수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다.